자, 내일은 윤석열 뉴스가 밤에 떴죠. 밤 7시 반 정도에 떴는데 국민의힘 입당한 상태로 대선 출발하겠다. 입당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입당을 한 게 아니라 입당하겠다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대선은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하겠죠. 국민의힘의 주자로서, 대선 주자로서.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악재는 누가 되나요?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가 악재가 되겠죠. 아무래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판이 악재가 나올만 하게 깔렸을까요? 아니면 판을 잘 꾸려놓고 있었을까요? 차트의 흐름을 악재가 나올 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지금 막 활발한 거래를 막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로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혹은 국민의힘 주자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치인들 누가 있었죠? 내일 그 종목군들 중에서는 반대급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이루원 같은 거 어떻게 되고 있었나. 자, 분위기가 한풀 꺾여 있었죠. 딱 마침 이루원 분위기가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왜 소리가 이렇게 제 거 안 들리냐? 모니터링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제이시어는 정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치가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 움직임을 주지를 않아서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까 싶네요. 정치 테마로서 움직임이 주어졌어야 정치주로 보지. 어쨌든 이루온 최재형 쪽, 예를 들어서 한일단조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좀 밀려 있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공간을 이제 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하방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홍준표 쪽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쪽도 최재형 쪽 다 그럴 겁니다. PPI 같은 것도 보세요. 지금 거의 여기를 지금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쪽을 거의 안 했잖아요. 일단 저는 최재형 쪽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어요? 최재형 쪽에서 일부를 하긴 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했네요. 2번 한일단조 했어요. 그리고 그냥 종목이 그냥 녹아 있는 것들 정도만 있었지, 한일단조 정도만 있지, 최재형 쪽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쵸? 하지만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주는 그래 밀릴 수 있어, 하지만 그냥 갖고 가도 돼.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어차피 지지율이고, 그쵸? 어쨌든 윤석열은 윤석열로 가야 돼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쪽은 반짝일 수 있고 지지율 그래봤자 2% 나오고 기대감만 잠깐 부풀려 올랐다가 꺾이고, 그럴 가능성 때문에 대선주를 제가 제가 실제로는 2번을 겪고 3번을 공부했지만, 2번 반, 3번 정도를 겪고 4번째를 공부했지만, 네 번째 전권은 제가 몰라요. 안 봤어요. 저도 어린 나이니까. 그 정도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중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흐름은 안단 말이에요.
흐름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재형은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최재형 소문이 많이 났어. 최재형이 대안이다. 막 윤석열 악재 터지고 장모 문제 뭐 윤석열 안 된다. 윤석열 나오면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정치적인 생각이 내가 누굴 지지하느냐 그 생각이랑 이 사람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거랑은 별개로 주식은 주식의 수급에 맞춰서 논리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걸 봐야 되고 논리로 그럼 결국에는 그 수급은 지지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봐야지 잠깐 반짝 드러나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점점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 종목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때 잠깐 번쩍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런데 개인들에게 굉장히 최재형이라는 종목군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변수는요. 시장의 해석이 딱 가능성이 10% 이하지만 시장 해석이 경쟁 붙이는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희박하긴 한데 경쟁 붙이는 구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주포 물량이 다 계산 안 빠져나온 경우에는 경쟁 붙이는 구도로 찌라시를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힘을 그쪽에 실어버리면서. 그럼 뭐예요? 아직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야당 대표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을 붙인다. 그래서 한 번에 힘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은 지지율이 끝까지 유지되고 레이스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반짝임이 마지막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재형주 같은 경우는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바지가 다시 이거 시작이겠구나 라고 돌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지지율 조사에서 완벽히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 근데 이거는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왜? 돈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와야 될 만한 돈들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든 억지로 그걸로 소문을 내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정도지. 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닌 경우는 일단 최재형 쪽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쵸? 맞습니다. 어쨌든 그 틈에 윤석열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었고 윤석열 종목 내일 분명히 사람들의 수급이 불러일으켜질 겁니다. 근데 최근에 4대장 종목들이 활발했죠. 4대장 종목들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4대장을 제외한 후속주들은 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나 심각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평유씨 찾기 한다면서 막 활발 다 타올랐는데 너도 나도 파평유씨야 막 하면서 타올랐는데 이번에는 후속주들은 너무 심심했고 유난히 4대장 쪽만 움직였고 그 중에서도 웅진이 대장이었고 이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첫 번째 이슈가 끝나고 두 번째 이슈로 국민의힘 입당이 확정이 아니라 입당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당할 수도 있겠다.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했다, 만찬했다, 치맥 회동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지?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 대장주가 움직였다면 두 번째는 거봐 그때 그 말이 맞았네. 그러면 일단 요건 확정됐고 두 번째로 뭐야? 국민의힘에 실제로 입당할 수 있겠다. 입당해서 대선 주자로 해서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 그쵸? 더 힘이 생길 수 있겠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정치는 세력이잖아요. 그쵸? 그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생기는 약점을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부터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입당을 하냐 안 하냐라 재료가 넘어가 버립니다. 입당 유무 확정, 입당 생각 확정. 흐름 이해되세요? 이거 흐름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의 구조를 생각해 왔겠지만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거예요. 입당 생각 가능성이지. 이건 그것보다 입당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입당 얘기가 없었잖아요.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어요? 날 자꾸 건들지 마라. 나 지금 어디로 갈 생각도 없다. 아무데도 난 지금 모른다. 그쵸? 나 독립적이다라는 거에 치중을 해서 메시지를 남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에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만나네. 입당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4대장.
역시 그때 치맥회동에서 역시 그냥 만나는 게 어딨어. 아니 저런 정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시간을 그냥 쓴다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큰 돈이 그냥 쓰이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시간이 그냥 안부나 묻고 하자고 치맥을 먹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저녁의 시간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노출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진짜 뭐 친분 관계로 그렇게 만나서 기사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유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만남이 확인이 된 거니까 4대장에 돈 들어왔던 거는 오케이, 맞는 돈이야, 맞는 생각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도 조금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던 후속주들도 숨만 쉰 종목들도 힘을 붙일 수 있을 때가 왔다. 그러나 이때도 숨도 안 쉬고 반응이 안 나왔던 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이 버거울 수가 있어요. 왜? 윤석열 종목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고 단순히 그냥 사회이사가 파평윤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묶였던 종목에서는 돈이 붙다가 말아버려서 다음번부터는 돈이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이 지금 100개라면 50개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개라면 40개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토막. 그 다음은 반의 반토막. 점점 더 압축이 됩니다. 점점 더 압축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후속주들 중에서 지난번에 4대장만 움직였을 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웅진이 상한가 가던 날 4대장들만 움직였는데 그 날 그래도 숨이라도 쉬었던 종목들 중에서 후속주들 중에서 숨이라도 쉬었던 종목들이 뭔가 그 종목들은 오늘 내일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정도죠. 그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 다음은 또 다음 얘기 레벨. 그 다음에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경선 확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서 누가 확정됐느냐,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대선 시기가 얼마 안 남게 됩니다. 굉장히 한 달, 두 달 임박하게 되죠. 그때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 재료 소멸이 된다면은 뭘로 가야 돼요? 자, 대선 경험하신 분은 뭘로 가야 됩니까? 경선 확정됐어요. 국민의힘 야당 대표 주자가 확정돼서 이제 대선 1번, 2번, 기호 1번, 2번 부여받았어요.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뭐가 이제 움직입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입니까? 세빌님,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어떤 정책주요?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정책주죠.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정책주가 움직여요. 그 중에서도 확률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높은 주자의 정책주가 더 움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선주의 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대선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판도가 어떻게 생기나. 왜 최재형주를 그 고점에서 외면을 했고, 제가 한일단주를 2번 정도 하다가 말았고, 더 올라가는 거 있었지만 여기까지 스탑. 나 정수리 몰라, 왼쪽 어깨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놀라긴 했지만 여기까지 스탑하고 더 위에서 추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밑에 깔려서 악재 허덕이고 있는, 남들이 다 욕하고 악재 허덕이고 있는 윤석열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지, 혹은 윤석열주에 일단 그래도 붙어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선주의 전체적인 흐름, 구도, 틀, 어차피 뉴스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돈이 보여주고 있어요. 돈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돈의 흔적들이, 돈의 거래의 흔적들이 갖춰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오늘 윤석열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요약을 조금 해드렸고요. 그 전체 틀 잡아드렸고, 그러면 내일 뭐 그래도 대장주는 대장주가 될 거고요. 이제 후속주들 중에서도 이제 따라 올라오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현 탑메탈 같은 거 원래는 힘 좋았던 건데 최근에 뭐 부대 대장급들에 많이 밀렸고 거래도 많이 안 나왔죠. 이런 것들. 근데 숨은 쉬었어요. 이런 것들이 시선을 끌 수 있다. 서현 탑메탈. 또 뭐 있어요? 거래가 그래도 조금 기존에 있었던 거, 서현 2화, 서현 탑메탈이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이런 것도 숨은 쉬었습니다. 여기 반응은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뭐 클라우드예요. 그쵸? 얘는 물론 다른 쪽도 섞여 있어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뭐 생각했지만 뭐 가비아 같은 것 분명히 어느 정도의 꿈틀 시도했습니다. 예, 숨 쉬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방 아직 남아 있을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예, 충분히 이런 것들에서 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원이 큐브 같은 것도 있죠. 원이 큐브 같은 것들 예, 분명히 숨 쉬려고 머리 자리 잡았던 것들. 그러나 아예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뭐 거래도 아예 너무 없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거래가 너무 안 터져서 이번에 뭐 그 해당 관련주 중에서 부각이 다시 되기 어려울 만한 것도 딱 찾아보면은 뭐 러셀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러셀이 원래 끼가 좋아가지고 또 한 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한 방을 노리고 붙기에는 윤석열주가 너무 다양하고 많죠. 할 게 많죠. 그렇죠? 얘는 대북주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거 제외. 다른 내용이 있는 것들은 제외. 예를 들어 뭐 나우 아이비 같은 것들 숨 안 쉬었습니다. 그렇죠? 딱 다르죠. 같은 윤석열주라고 얘는 뭐 이재명도 엮였지만 같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해당 이슈에 숨을 쉬었냐 안 쉬었냐를 딱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거래가 어느 정도 터졌냐 안 터졌냐, 움직임을 어느 정도 부여받았냐 안 부여받았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보고 확인을 하고 접근할 문제. 이렇게 됐네 하면 접근할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 돈 살아 있었네. 그동안 왜 숨도 안 쉬었어? 너 왜 죽은 척했어? 그때 가서 봐줄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있잖아요. 신규주 어디 갔어? 제가 써놓은 거. 깨끗한 중소형 신규주 테마의 지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깨끗한 중소형 신규주 테마의 지속이었지만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른 테마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건데 이번에 그래서 테마주 신규 테마주에 속해 있지 않아서 움직임이 없었는데 마침 깨끗한 상태가 테마주를 만나버렸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는 갑툭튀 종목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소록수 같은 거. 얘는 분명히 신규주인데 신규주 테마일 때 잠잠했어요. 왜 잠잠해? 깨끗하지가 않아. 왜 안 깨끗해? 얘는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중간에 엮여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중소형 신규주가 아니야. 한 번은 움직였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오염이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뭔가 색깔이 입혀졌던 그 테마가 다시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신규주 테마보다는 신규주 테마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신규주 테마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또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가 아직 살아있죠. 신규주 테마도 살아있고 깨끗한 이 색깔이 입혀졌던 테마도 다시 불러일으켜졌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남들 관심 없었던 여기 소루수가 4번으로 후보가 오랜만에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 하나를 뺄 수가 있겠죠. 하나를 이따 빼볼까요? 이렇게 관심주 후보를 또 정리할 수 있겠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선별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부대장급 종목도 내일 거래가 많이 붙어준다면 많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다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일 갭이 무리하게 떠서 아침부터 너무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면요, 아침에 반짝 30분 움직이다가 음봉으로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주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실제로 예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주가 미리 갖고 있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예. 이미 만찬회동을 한 이후에 윤석열주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겁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갭 떠서 무리하게 내일 갭이 얼마나 쓸지 모르잖아요. 얘가 뭐 3%가 될지 5%가 될지 10%가 될지 20%가 될지 몰라요. 종목마다. 근데 내일 갭이 무리하게 만약에 떴어. 그러면 괜히 거기다 대고 꽂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수급이 붙을 때마다 던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와서 끝이냐? 아니에요.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음봉으로 정돈돼서 다시 또 올라올 때가 올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단계적인 코스로 밟으면서.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차에서 장대 음봉으로 될 것 같다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붙으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갖고 있는 상태 입장이면 잘 지켜보고 신규 매수 입장이라면
뭐 시초가 정도의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출발한다 정도면 한번 시초가 이하로 붙어볼 만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웅진이 주말에 호재가 나와서, 이날이 언제야? 이날 7월 26일 그쵸? 주말이죠. 주말에 호재가 나와서 월요일에 움직임을 줬는데 시초가가 그렇게 부담 있게 뜨지 않았습니다. 얼마 떴어요? 3% 높게 3% 떠서 출발했어요. 이 정도라면 시초가부터 발견을 했다면 붙어볼 수 있는 정도가 내일도 많은 종목군들에서 펼쳐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윤석열 주들 라인업 해두고 한번 뭐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를 챙겨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네. 변수, 최악의 변수는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변수는 내일 아침 장전 전까지 윤석열 나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뉴스. 대북주가 요즘 청와대가 자꾸만 공식 입장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거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만약 그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지.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진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런 것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직은 고려 중이다. 나한테 그러지 마라.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런 뉴스가 뜬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게 내일 아침에 떠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려서 내일 좀 타격이 생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일 체크리스트는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의지선언 관련된 거, 윤석열 대장주 플러스 후속주들의 선택적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 2거래일 대차 잔고가 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어제는 560만 주 정도 감소했고, 오늘 장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컨트롤한 날, 이상한 날 170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합산 220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5일 전쯤에 2100만 주 대차 거래가 줄어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대차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즉 공매도를 할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누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누군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그 중에서 요즘에 수급을 강하게 자꾸만 상방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 그러면 공매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가능성은 외국인이 높겠다.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흐름? 따라오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채팅 한번 1 눌러주시고요. 제가 채팅을 자꾸만 확인하는 이유는 부드러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강단에 있었으면은 다 표정이나, 그래서 강단 설 때는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충분히 그걸로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 깨끗한 중소형 신규주 테마의 지속성은 계속 설명드렸던 거고, 그걸 통해서 아모센스를 공략해서 상한가를 봤던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아직 힘 살아있는 것들 많죠. 그 다음에 환율 변동성 변화량이 큽니다. 최근 관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개파락을 크게 출발해서 전일 대비 0.7%가 급락했어요. 환율이 하루에 0.7%가 급락했다?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겁니다. 왜? 지금 뭔가 환전 수요가 많다. 뭐가? 그 환전 수요를 누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행객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서 뭐 그런 환전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나? 아니요. 환전 수요에 개입하는 거는 지금 외국인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주로 외국인이죠. 외국인 매매가 매일마다 한쪽으로 쏠려 거칠어요. 환전 수요가 불안정한 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매일마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환율도 장중에 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발표 지수니까 이런 것들 발언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FOMC가 지나간 직후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중국 증시가 여기 있네. 중국 증시가 최근에 3일 정도 급락하고 오늘 1.5% 반등을 했는데 내일도 연속적으로 반등세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게 장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의 관망세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2,000명이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1,900명, 1,3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의 움직임, 관망세가 있었던 거고 오늘도 특히 관망이었죠. 목요일장. 대신에 이번에는 정치주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처럼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별이 격차가 생깁니다. 나가 죽는 것도 있고 다시 불붙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살았던 종목들, 이제 죽었던 종목들 시젠이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살아 올라가는 거 바이오니아는 최근에 꾸준히 살아 올라갔고 또 뭐가 살아 올라갔지? 엑세스바이오였나? 하여튼 몇 개가 좀 살아 올라갔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 올라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였나? 하여튼 구분이 좀 지어집니다. 그쵸, 랩지노믹스였죠. 그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 조금 수급이 살리는 것들을 위주로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도쿄올림픽 8월 8일까지 하는 거는 제가 방송을 올림픽 8월 8일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림픽을 보면서 좀 방송을 오래 하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올림픽 영향은 뭐 주식에 뭐 큰 게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여름 수분을 강하게 습기를 강하게 머금은 무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며칠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열돔 현상, 무더위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식었는데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는 조금 한번 분위기를 조금 봐줘야 될 거고 어차피 얘네들은 재료가 소멸되는 종목들이라서 너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고 매달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정도 일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일장에 어떤 걸 주목을 좀 해봐야 되나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뭐 관심주에 대한 관점 공유를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세빌님의 질문, 외국인 비율이 높은 종목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늘리고 있던 종목이 부각받을까요? 그럼 외국인들의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외국인 컨트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만 외국인이 원래부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큰 영향이 뭐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외국인이 원래부터 많은 종목에 최근에 뭐 좀 더 비율을 높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원래 50% 비중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한 3일 연장, 4일 연장 매집해 왔다고 대량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팔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 너무 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상하게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 비중이 없었는데 원래 기본 비중이 별로 없는데 조금 늘리는 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하는 것들은 영향력을 강하게 줄 수도 있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쵸?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네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대선 테마 윤석열 뉴스 하나 나온 걸로 시장 그림 그려드렸는데 시간이 훅 갔네요. 야구 10시 반에 끝났나? 야, 시간 되게 빨리 가네.